이상한 경험을 2번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2번째는 그 12년 후, 더 정확하게는 바로 어제. 저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까지 연말, 연시, 그리고 여름방학 시기에는 조금 멀리 계시는 외할아버지 댁에 묵으러 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은 우리 집보다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주택가. 부모님과 시골에 살았던 저에게는 한 번쯤 살고 싶은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에도 외할아버지 댁에 묵으러 갔습니다. 저녁에는 외삼촌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꽤 시끌벅적했습니다. 외삼촌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해서 저녁을 먹고도 저는 계속 외삼촌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 평소보다 잘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눈이 떠집니다.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화장실 불도 켜지 않고 용모를 끝냅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오니 사람 같은 게 서 있습니다. 주변도 어두웠지만 이 사람은 더 어두웠습니다. 만약 명탐정 코난의 범인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전신 검은색 타이즈라도 입고 있는 듯한 사람이 화장실의 정면에 걸려있는 커다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저는 그 어두운 사람을 보고 뭐지? 놀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그 어두운 사람은 미끄러지듯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그 어두운 사람은 저를 화장실 앞에 큰 거울에 집어넣을 듯한 기세로 눌렀습니다. 소리를 치려고 해도 거울에 얼굴이 짓눌려 원하는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손도 뒤에 잡혀 있어서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살해당한다. 저는 전력을 다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자 너 왜 그래?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삼촌이 불을 켭니다. 화장실 주변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몸이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야, 잠이 덜 깼냐?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이런 일 이후에 저는 외할아버지 댁에 절대 안 갈 거야! 항상 말했습니다. 이렇게 12년이 지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도 가벼운 염좌로 움직임이 불편해지셔서 잠깐 양로원에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참에 외할아버지 댁을 대청소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때 정말 오랜만에 외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무서운 경험 이후로 당시 살았던 집 근처의 도장을 5년 이상 다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도장도 그만두었습니다만 그때의 트라우마로 외할아버지 집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를 도와 청소를 합니다. 오늘은 하루 묵을 예정으로 왔기에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저에게 청소를 맡기고 근처의 슈퍼에 먹을 것을 사러 가셨습니다. 청소는 대부분 끝났기에 테레비를 보면서 적당히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 무서운 경험을 한 집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두근두근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화장실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는 불가능했습니다. 오후 2시 정도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도 정면에는 커다란 거울만 보일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낮이니까 거울 앞까지 가봅니다. 이 거울 속에 무엇인가 사는 걸까? 거울을 만져봅니다. 갑자기 뒤에서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눈앞에는 사람 같은 것이 서 있습니다. 검은, 낮은데도 검은, 사람의 그림자를 그대로 형태화시킨 느낌. 그리고 윤곽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에 본 녀석보다는 확실히 작은 어린아이 사이즈였습니다. 본 순간에 조금 무서웠지만 그 전에 당했던 일이 생각나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체격에서 확실히 내가 이기고 있어.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면 이길 수 있어. 저는 미끄러지듯 상대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검은 것에 양손을 뒤로 고정하고 그때의 보답으로 거울의 얼굴을 눌렀습니다. 그 검은 것도 발버둥치지만 그것은 빠져나올 수 없어 보입니다. 혹시 거울에 계속 밀어붙이면 없어지는 거 아닐까? 1분 정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갑자기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비춘 듯한 느낌으로 눈이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검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양손을 확실히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빠져나와서 도망친 느낌보다는 갑자기 소멸한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허리를 낮추고 경계하며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해도 저번처럼 바보 취급 당할 것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녁을 먹고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흥분하고 있었지만 계속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지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까지 잤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제 있었던 일을 문서로 남겨보자 정리해봅니다.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무서워졌습니다. 그 어린 아이같이 생긴 검은 것은 혹시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의 나였고,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의 나를 공격한 것은 어제 내가 아니었을까? 그 후 그 일은 말하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할아버지에게 저녁을 먹으면서 살며시 화장실 앞에 거울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사람이 좋았던 외할아버지가 40년 정도 전에 아는 사람에게 2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산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은 쓸데없이 커서 둘 곳도 없었기에 화장실 앞에 벽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정말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